월요일의 고정 코너 달리기 아이템 추천 코너입니다. 오늘은요 식염포도당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식염포도당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날씨가 점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운데 사실은 한여름은 아니죠. 지금 앞으로 더 더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리기 할 때 우리 러너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땀일 거예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든요.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면 뭔가 몸에도 컨디션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무래도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달리기도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땀이라는 게 물만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해질이라든지 각종 무기질 같은 것들이 함께 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퍼포먼스 저하라든가 혹은 건강상의 이슈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 드리자면 그냥 30분 정도의 달리기로는 전해질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는 가을이나 봄 같은 경우고요. 여름은 조금 다릅니다. 여름은 아무래도 동일한 거리를 달리더라도 좀 더 많은 땀이 나오게 되고요. 좀 더 많은 전해질 같은 것들이 이 열을 밀어내기 위해서 몸에서 땀이 많이 나오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전해질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름 러너들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 바로 이런 식염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오늘 식염포도당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염포도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탄생의 배경이랄까요? 일단 식염포도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식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염분, 즉 소금을 얘기하고요. 이 소금과 포도당을 합쳐서 만든 어떤 정제된 알약 형태의 제품입니다. 단순히 짠맛과 단맛을 내는 그런 알약이 아니라 사실 이런 제품은요, 우리 몸의 생리적인 메커니즘을 고려한 굉장히 과학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알약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런 제품이 바로 식염포도당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염포도당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요, 아주 덥고 힘든 환경,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에서 일하는 군인이라든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에 용어들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고온의 환경에서 장시간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을 이 땀을 통해서 과도한 염분을 잃고 열사병으로 탈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물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소금을 먹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식염 그리고 포도당을 합쳐서 식염포도당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것들 핵심은요, 우리 몸이 땀으로 나트륨이나 칼슘 등 칼륨 등 여러 가지 필수적인 전해질을 함께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물만 계속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 있는 염분 농도가 낮아집니다.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두통이라든지 구역질이라든지 현기증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아마 여름에 달리기 끝내고 나신 다음에 약간 어질어질한 느낌이나 약간 그 목에서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토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거 아주 약한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나트륨이라든지 전해질이 부족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면 의식을 잃거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예전부터 우리 인간은 소금 이런 것들을 섭취를 했습니다. 일하다가도 중간에 소금 같은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먹기도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먹어도요, 사실 약간 뭔가 부족함이 좀 있었습니다. 몸이 버텨주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완전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때 발견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중요한 원리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뭐냐면요, 나트륨과 포도당이 서로 상호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굉장히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경구수분 보충 용액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것들 전 세계에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장에 있는 세포에는요, 장의 세포들은요, 나트륨하고 포도당이 함께 있을 때
이 수분의 흡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나트륨의 흡수를 돕습니다. 그리고 흡수된 나트륨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수분을 세포 안으로 끌어당기는 원리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그 포도당이 없다, 나트륨만 먹었다 그러면 나트륨이 이런 그 장이나 이런 데에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흘러내려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많이 먹어도 소용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포도당을 먹게 되면 이 포도당이 나트륨을 우리 몸이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대로 나트륨이 흡수가 되고 나면은 이제 삼투압 작용이 생기는 거죠. 짠 거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 물 마시고 싶은 거죠. 물 마시고 싶은 느낌이 들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마셨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으로 좀 더 빠르게 제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온 음료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나트륨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빠른 수분 흡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빠른 수분 흡수일까?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적절한 양의 나트륨이 그 이온 음료에 있는 단 것들, 포도당과 함께 들어갔을 때 좀 더 빨리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요. 예전에 어떤 뭐 설사라든지 콜레라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극심한 탈수 현상을 겪는 환자들이 생명이 위험한 그런 질병들이 많았어요. 또 뭐 좀 환경이 열악한 곳에 계신 분들은 질병이 생겼는데 그 어떤 부가적인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막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탈수가 생기면서 사람이 목숨이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막 마셔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흘러나와 버려요, 물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 생명이 위독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포도당과 함께 나트륨 섭취하는 방식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는 좀 진짜 20세기 의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발견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단순한 알약 하나가 정말 이 포도당과 결합되어 있는 이 제품이 사람들을 많이 살렸어요. 그래서 WHO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나중에 많이 전 세계에 좀 많이 배포를 하기도 했죠. 어쨌든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소금과 포도당을 함께 먹었을 때 제대로 수분을 다시 우리 몸이 흡수를 하고 섭취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포도당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위한 역할이 아니에요. 식염 포도당을 에너지젤 대신으로 먹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 포도당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식염 포도당을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아셨으니까 이거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좀 얘기 드릴게요. 자, 우선은 참 섭취하는 방법 전에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운동 중에 생기는 근육의 어떤 경련, 예를 들어 쥐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땀으로 나트륨이 과도하게 빠져나가게 되면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 경련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염 포도당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탈수나 저나트륨증을 예방해 줍니다. 앞서 설명을 했죠. 제가 원리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 수분과 전해질 공급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런 탈수, 저나트륨 이런 현상을 위험도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줘요. 전해질의 균형이 유지되게 되면 신경이라든지 근육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운동에도 퍼포먼스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식염 포도당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좀 얘기 드릴게요. 일단 섭취 타이밍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달리기 전에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평소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실 때 땀을 좀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덥고 습하고 땀이 많이 나는 날 내가 장거리를 달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라든가 혹은 평소에 드시는 식사가 약간 불균형이 심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달리기 한 30분 전? 요 정도 전에 작은 요런 이게 700mg인가? 작아요. 굉장히 70mg, 700mg. 잠깐만요. 얼마였지? 700mg짜리 작은 겁니다. 요거를 한 알 정도 먼저 좀 드시고 달리기를 하시면 조금은 보강된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 몸에다가 뭐 전해질을 채워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달리기 전에 하나 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라는 도중에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한 1시간 가까이 달리는 경우 혹은 30분을 달린다고 하더라도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 경우에는 이걸 한 알이나 두 알 정도 섭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 개인의 어떤 땀 배출량이라든가 그날의 날씨라든가 운동의 강도 같은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맞는 기준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한 알 정도 드셔보시고요.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다음 훈련부터는 2개를 드셔보시고 몸 컨디션을 체크하시는 그런 과정을 좀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달리기 한 직후에 먹는 겁니다. 자, 이거를 중요한데, 보통 분들은 그냥 뭐 달리기 끝내고 나면 밥 먹으면서 이런 거 채울 수 있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식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 섭취하는 거는 속도도 조금 느리기도 하고 달리기 직후에 식사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달리기를 끝내고 나면은 약간의 그 물을 마셔도 이렇게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몸이 정말 살짝인데 약간 어지러지한 느낌이 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달리기 직후에도요, 요거를 하나 정도 드셔주시면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름에 땀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달리기 끝낸 다음에 이걸 하나 먹어요. 심지어는 이거 하나 먹고 전해질 음료 뭐 포카리 스웨트라든지 아니면 코코넛 워터라든가 아니면 요에미티라든가 이런 걸 먹어요. 요거랑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저한테는 제가 워낙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요. 저는 이걸 먹어줬을 때 좀 더 컨디션이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또 제가 이런 식염포도당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거 갖다가 씹어서 먹어야 돼요? 아니면 녹여서 먹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꿀꺽 삼켜야 돼요? 라고 질문 주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저랑 함께 달리기 하신 분들은 제가 뭐가 좋은지 얘기 드렸을 건데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뭐 어떻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씹어서 먹으면 좀 더 효과가 빠를 것 같죠? 아닙니다.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그냥 삼키는 겁니다. 왜냐면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게 설명이 길지만 들어두셔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식염포도당은요, 위나 장에서 녹아서 흡수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씹어 먹을 경우에는요, 이런 높은 영분이나 당분들이 위나 장 쪽에 보다는요, 그냥 입안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는 좀 심하면은 치아를 좀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고, 입안에 강한 맛이 남다 보니까 오히려 갈증을 유발하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녹여서 먹는 게 좋다. 혀 밑에 놔두고 이렇게 녹여서 천천히 녹여서 먹으면 흡수가 빠르다라고 하지만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얘는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포도당이랑 같이 넣어놓은 이유가 그 이유라고 했잖아요. 포도당이 이런 나트륨을 우리 장에다가 빨리 흡수시키도록 해주고 그러면 장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나트륨이 수분을 흡수시켜주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입안에 남아있으면 좀 효과가 좀 늦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꿀꺽하고 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이랑 같이요. 물이랑 같이 먹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이런 것들이. 물 없이 식염포도당만 만약에 드시게 되면 오히려 체액이 위장으로 몰려서 탈수를 가속화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들으면 달리기 도중에 물이랑 같이 먹는 게 좀 힘들잖아요.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소프트 플라스크를 들고 다니면서 먹는다든지 혹은 중간에 급수대가 있는 경우라면은 물이랑 같이 먹겠지만 보통은 좀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경우라면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뛰면서 꿀꺽 삼기 힘드니까.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알약을 그대로 드시는 거. 그래서 포인트가 위와 장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요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기 도중이라고 한다면 잠시 달리기 중단하고 뭐 어디서 물 같은 거랑 같이 드시고 달리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생명하고도 직결된 부분이기도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드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론적인 배경과 언제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 드렸으니까 어떤 제품이 좋은지를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식염포도당 같은 거 검색하시면 통 한 개 안에 한 100개 뭐 혹은 500개까지 여러 개가 들어있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제품은 가격이 당연히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대용량은 나와 있으니까 저렴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뭐 현장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현장이라든가 혹은 집이라든가 혹은 농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집이라든가 이런 현장에 놔두고 드시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알약이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있는 경우는요,
땀이 묻어 있는 손이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먹을 때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적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 명이 먹는다든가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사실 저는 이렇게 대용량 제품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러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조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거 들고 나가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나씩 개별 포장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런 제품은 검색해 보시면 가격이 좀 비싸게 나올 거예요. 좀 비싸게 나오는데 뭐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잘라서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잘라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장 편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 잘라서 이렇게 넣을 때 보면 요 사이드 부분이 굉장히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몸에 이렇게 막 달릴 때 찔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르고 난 다음에 가위로 끝부분을 살짝 잘라서 조금 라운드 형태가 만들어지게 이렇게 해서 들고 나가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고 이렇게 단점이 비싼 건데요. 이것도 대용량으로 사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구매한 제품이 이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이 총 500정이 들어있습니다. 500알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2만 원 정도쯤 됩니다. 2만 원. 네이버나 다른 쇼핑몰도 가보시면 배송료 포함하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 19,000 몇백 원 정도 좀 나올 건데 제가 이것도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놨거든요. 가서 구매하시면은 거기 500개 든 거 있습니다. 500개 들어있는 거 구매하시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얼마야? 2만 원이 안 되니까 19,000원 정도니까 계산을 해보면 2만 원이라 쳐도 나누기 500정을 하면은 개당 4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낱개로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나 개수 많아서 500개까지 안 먹는 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낱개로 돼 있으니까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해 주기도 굉장히 좋아서 저는 이렇게 낱개로 된 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특히 우리 러너잖아요. 달릴 때 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뛰면서 한 개씩 꺼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 개를 뭐 지퍼백 같은 데 예전에 담아서 들고 달렸는데 그런 것도 뛰다 보면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몸에 있는 물 같은 것들이 지퍼백 안에 들어가면서 나머지 식용포도당이 젖어버려 가지고 제대로 못 먹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별 포장된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제품이 유통기한이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건데요. 유통기한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산 제품이요. 2028년 10월 30일까지예요. 이게 아마 작년에 제조된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한 4년? 3년? 4년 정도는 좀 돼요. 그러니까 한 통 500정짜리를 한 통 사놓으면 한 몇 년간은 혼자서 드셔도 몇 년간은 충분히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담되시진 않을 거예요. 이런 개별 포장된 거를 소량으로 된 걸 구매하시면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싸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개 들어있는 거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정리를 드리자면요. 식용포도당이 한 가지 좀 더 조심해야 될 점 한 가지 좀 얘기 드릴게요. 얘기 드린 것처럼 아까도 잠시 얘기 드렸지만 식용포도당에 포도당이 들어있는 이유는 이런 나트륨의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에너지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분들은 뛰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질 때 이런 식용포도당을 먹고 그 에너지로 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포도당이니까 에너지원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양이 너무 적습니다. 포도당이. 그래서 에너지 보충을 목표로 하신다고 한다면 그때는 에너지 젤을 들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제 좀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몇 가지 더 얘기 드릴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더 기회가 되면 얘기 드리고 정리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마라톤을 처음 배울 때 마라톤 클럽 같은 데 가면은 나이가 많으신 그런 정말 선배님들께서 달리기 하면서 소금을 들고 뛰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천일염, 어떤 분은 그냥 굵은 소금, 여러 가지 소금들을 비닐봉지나 종이 같은 데 접어서 들고 다니면서 드셨거든요. 물론 안 드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드시는 거는 포도당과 같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거는 소금과 나트륨과
포도당을 함께 먹었을 때 도움이 되고요. 그런 과학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계신다면 그러면 조금 더 현명하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알약들이 굉장히 우리 몸에 과학적인 제품이고 사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그런 제품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발견 중 하나라는 걸 알고 드시면은 훨씬 더 재밌게 달리기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올여름 좀 더 똑똑하게 이런 식염포도당 활용을 하시고요. 건강하고 즐겁게 그렇게 달리기를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